네, 위드 코로나 원주.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원주시가 직면한 현실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좀 더 멀리 내다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으로 급변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 강원도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와 원주시의 주력 산업인 의료기기 산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고요. 또 비대면 관광지가 인기를 끌면서 강원도의 관광 산업 역시 어떻게 변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에 대응해야 할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디지털 헬스케어 학부 윤영로 교수, 그리고 상지대학교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 이재형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코로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동안에 우리가 즐겼었던 일상들, 뭐 여행들을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인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 최절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강원도 여행이 과거와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다시 좀 이렇게 붐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영동 지역 쪽에 관광 수요들이 몰려 있었던 게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그 외래 방문객 수가 1,750만 명을 넘겨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었고요. 내국인 관광객 수요도 꾸준하게 3%대 이상의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만 하더라도 2018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국제적 지역 인지도 확산, 그리고 플라이 강원의 출범, 그리고 강원 관광재단의 설립, 그리고 강원도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등 글로벌 관광을 위해서 많은 준비와 추진을 하고 있었던 그런 결정적인 시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이 아쉬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강원도는 아시다시피 뭐 지리적 특성상 천혜의 산림과 휴양 자원이 풍부하고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내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휴양 관광지로 국민 관광지라고 불리고 있죠. 특히 이제 강릉, 속초, 양양, 평창, 정선, 코로나 이전에도 이러한 지역은 연 1천만 명이 넘는 국내 관광객이 찾는 아주 인기 있는 그런 관광지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서핑, 스킨, 스쿠버 같은 해양 레저 스포츠의 인기와 웰리스 추구적 그런 관광 욕구가 상승함으로써 인해 향후에도 더욱 성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성장을 예측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뭐 결과를 좀 봤을 때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실은 관광업계나 숙박업계가 완전히 죽었다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좀 의외의 수혜가 아닌가. 뭐 비대면 청정 여행지로의 인식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많이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 수혜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관광지보다는 피해 정도가 그래도 다소 좀 적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관광 산업이나 이런 우리 강원도가 많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 거라고 교수님은 보시나요? 강원도 지역은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SOC가 굉장히 좋아졌죠.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자가용으로 접근하기가 아주 양호해졌고요. 또한 이제 KTX의 개통으로 인해서 당일로 왕래를 할 수 있는 아주 접근성이 좋은 그런 좀 장점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도 강원도는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그런 관광지로 단기적인 그런 일정보다는 장기 숙박인 숙박 체험 관광이 오히려 더 전국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았던 그런 관광지인데요. 이제 1박 정도의 짧은 일정의 관광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원도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숲과 산림이 풍부한 지역으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4인 이하 및 소수의 가족 단위가 여행하기에 매우 적합한 그런 지역으로 특히 강원도에는 휴양림, 펜션, 리조트 등
비대면 숙박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로 발길을 돌렸던 골프 관광객이 국내로 발길을 또 돌리면서 특히 강원도의 골프장을 잘 갖춘 그런 리조트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좀 피해가 적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강원도는 역시 그동안 양적 관광 그리고 위락 이런 활동 중심의 그런 관광을 산업이 그 중심이었는데 이제 미래 웰니스 트렌드를 잘 읽고 관련 상품들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는 등 비교적 잘 대응을 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정선의 HDC 파크로시 리조트라든지 하이원의 하오 테라피 등이 이제 최근 한국관광공사 웰니스 관광지로 지정돼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원주에는 오크밸리의 뮤지엄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문에 관광객들이 이런 관광이나 레저로 인해서 원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나 니즈 같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그래도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런 좀 거리를 두면서도 즐길 수 있는 비대면 어떤 관광으로의 변모가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관광도 뭐 그렇겠지만 이제 우리의 삶 자체에서 방역이나 보건이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원주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산업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동안 뭔가 굉장히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 방역 분야나 의료기기 산업 저변이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서 좀 넓혀지고 있는지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방역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중요도는 굉장히 커졌고요. 길에 가다 보시면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방역도 되지만 감기에 걸리는 환자가 줄어드는 현상도 발생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의료기기, 특히 진단키트나 마스크, 인공호흡기, 체온계, 수술복 등이 방역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작년도 대비 수출이 잘 안 됐던 업체들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수출의 호황을 이루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분익부 비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또 하나 정부는 정부대로 심평원에서 약국 데이터들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 마스크를 처음에 공급을 못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평원이라든지 식약처, 복지부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했지만 국민의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1997년 IMF 당시에 금모으기 운동하듯이 방역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국민들이 좀 지쳐 있는 게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의료기기 산업 중에서는 어쨌든 우리 방역과 보건이 사회로 더 밀접하게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기회도 생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지역으로서의 예. 기대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지원이나 전략 같은 게 좀 필요할까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이제 미드텍 중심의 그 의료기 하드웨어 중심의 의료기기 산업을 많이 육성했는데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바이오 또는 그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바이오거든요. 근데 그 바이오를 또 해석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와 의료기기가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팬데믹 하니까 팬데믹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항상 저는 생각하기에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대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또 일부 지금 잘 안 되었던 의료기기 업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더 다양한 어떤 의료 서비스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올 수 있도록 다양한 더 많은 산업들에 잘 되는 업체든 또 어려운 업체든 좀 계속해서 의료적인 지원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병원 출입하는 게 자유롭지 않고 네. 그러다 보면 병원 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케어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관심도가 늘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산업을 하려면 인력도 중요하고 해서 특히 이제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42년 된 보건과학대학 이름을 내려놓고 소프트웨어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대학이라는 이름을 변신하면서 저 역시 27.5년 된 의공학부를 떠나서 신설된 디지털 헬스케어 학부를 창립이라 그럴까요? 하기 위해서 내년 8월이 정년인데 옮겨왔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송도에서 바이오 공정과정 관련된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아마 미래 캠퍼스가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겸직 발령이 났습니다. 총장 명의로.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어떤 바이오, IT, NT, BT가 융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부수적으로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점이 강조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학교도 벌써 이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네요. 학과를 좀 바꾼다든지. 당연히 변화가 돼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산업이 육성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강원도 원주의료기 초창기 멤버인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여기까지 온 계기는 그 당시에 있었던 교수님들이 이제 직장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고 개발 경험이 있었던 것이고 산학연관이 뭉치지 않으면 산업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그러면 이 흐름을 타고 계속해서 산학연이 좀 유기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관광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강원도가 발맞춰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아직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 전략을 세운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가 궁금해집니다. 왜 공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많이 변했잖아요. 이런 추세가 관광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네, 당연합니다. 인류가 경험한 여러 사건 뒤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유럽의 흑사병이라든지,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의 산업혁명이라든지, 그리고 금융위기 뒤에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스마트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팬데믹으로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과거 또는 세계적인 이런 추세로 볼 때 극복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빨리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시간과 공간 개념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었는데요. 그 상황이 좀 더욱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앞당겨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즉 자발적이 아닌 코로나로 인해서 비자발적인 언택트 문화의 대중화가 이제 시작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학습을 하고 회의를 하며 관련 산업이 연관 산업이 팽창하며 모든 기업과 개인 활동이 대면 비대면이 공유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결과는 일과 관련된 시간과 공간에서의 해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택 및 워케이션이 활성화되고 디지털 노마드 시대라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인간의 여가와 관광 활동은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더욱 한 차원 성장해 나가는 그런 유망 산업이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강원도가 제2영동고속도로도 생기고 KTX도 가까워져서 많은 여행객들이 오가기는 하지만 이게 좀 길어지지가 않고 또 당일치기 하루 여행으로 끝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결과로서 좀 보여지기도 했었어요. 뭐 시간과 공간에서의 해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런 짧은 여행에 대한 극복 방안을 우리 관광 산업을 또 중요시했던 강원도, 원주 뭐 이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 할까요? 강원도는 그 기존에 전국 제1의 숙박 관광지였습니다. 이런 적급성이 가까워지면서 당일 왕래하는 관광객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당일치기 하루 관광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광 산업의 그 궁극적인 목표인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위해서는 숙박을 동반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오래 머물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관광이라 하면 대부분 그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연 풍경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돌아보기 위한 그런 좀 단순한 좀 일차원적인 관광을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원주는 그 관광 자원이 없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하지만 관광은 자연 자원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산업이 아닙니다. 자연적 자원이 없더라도 사회 문화적 자원이라든지 산업적 자원 그리고 위락적 자원이라든지 인공적으로 충분히 만들어서 창출할 수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원주는 의료기기 산업과 GMS 국제회의 전시 등을 중심으로 또 혁신 도시와 연계를 해서 교육 관광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중심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강원도 역시 자연적 자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일정을 또 소화할 수 있는 이제 뭐 회의라든지 교육, 또 스포츠, 치유, 산업 시찰 등 다양한 유형의 그런 관광 상품들 또 관광지를 유치를 하고 또 그런 전략을 이렇게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 및 수도권에만 또 집중하지 말고 원거리 관광객, 경상도라든지 전라도 이쪽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강원도는 특히 이제 그 글로벌 도시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항공 산업의 그 활성화와 외래 방문객 유치를 통해서 이렇게 장기간 머물 수 있는 관광객을 더욱 유치하는 그런 전략에 중장기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이고 관광에 대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들을 이용해서 1차원적인 관광을 조금 더 다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사실 또 우리 일상이나 뭐 어떤 부분에서든 정말 보건과 이 헬스케어가 정말 빠질 수가 없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대면 케어, 뭐 치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질 전망이고 그로 인해서 산업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논란이 좀 있었던 원격 케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의학계에서는 좀 꺼리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의료기기 산업이 좀 이런 우려를 잡기 위해서 산업 내부적으로 좀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윤영록 교수님께서 이 문제는 좀 예.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렵지만 왜냐하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의술은 미국에서 가져오고 보험제도는 일본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4년 동안 브라질을 방문하면서 네. 스마트 보건선을 개발하고 와 줬는데 국가 대 국가 프로젝트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비대면 원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중요한 것은 아까 이 교수님이 지적하신 4차 산업혁명 이런 게 있습니다. 이론 경제와 실물 경제는 완전히 틀리다. 즉 이론과 실물 경제를 맞추려면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이런 원격이 되려면 빅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한다든지 병원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공유한다든지 보험 습관은 어떻게 돼야 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원주를 보면 좀 아쉬운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 원주 의료기가 시작할 때 시 예산이 3,400억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1조 5천억입니다. 과연 그 당시에 산학연관의 밀접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은 아쉽습니다. 또 그간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해서 동시에 다 들어와 있는 데는 원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내에는 이 원격이라든지 보험수가를 다 관리할 수 있는 건강 관련된 기관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유기적으로 묻고 어떻게 정부한테 제안을 하고 한 것들을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돼서 무조건 원격을 하자는 걸 떠나서 이해 당사자끼리 서로 누구는 이득 보고 손해 보고가 아니라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를 보완하고 하는 문제든 보험 수가 이런 것들이 적절히 유지가 된다면 원주가 제2의 그 의료기기에 대한 창조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런 좀 새로운 구조를 위해서 뭐 정부에서 지원이라든지 뭐 시민들의 의식이라든지 뭐 어떤 게 좀 더 필요하다고 교수님은 보시나요? 저는 정부 지원을 자꾸 얘기하는데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은 기기를 마련해야 되고요. 그 기기, 사실 기속형체 연계를 저희 국내에서 처음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했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지금은 체온계 기술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들고 좋은 알고리즘을 넣고 그러려면 뭐 연구도 잘 돼야 되고 연구가 산업화, 상품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부에다가 이런 제도를 바꾸라든지 하는 제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너무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팬데믹 하니까 전부 다 그 분야로 정부 지원만 자주 가는데 이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율도 필요하고 적절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강원도도 그렇고 원주도 그렇고 그러한 협의체들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가 뭔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또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력이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겠고 그런 상황에서 또 연세대 미래캠퍼스의 디지털 헬스케어 학부가 새로 신설된 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냥 신설을 했기 때문에 뭔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원해서 제가 갔습니다. 네. 이렇게 어쨌든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는 시기인데요. 이게 짧은 시간에 우리 지역의 산업들을 다 짚어보고 미래를 막 예측해 볼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오늘 관광 산업과 또 우리 지역의 특화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의료기기 산업 분야에 좀 집중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미래가 변화될지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그러려면 또 어떤 마음가짐을 함께 가져야 될지를 두 지식인 분들을 좀 모시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두 분께서 어렵지만 고민해 주시고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디지털 헬스케어 학부 윤영로 교수님 그리고 상지대학교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 이재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